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죠. 북한이 뭐라고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또 북한의 확인을 믿기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김평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격가지죠. 김평일이 북한 군부의 지지를 받고 김여정을 제압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일, 김일성의 아들이죠. 자, 북한 김정은 유고 시에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올해부터 당속의 당이라 불리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이 11일째 공개 활동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신변 이상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후계자로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거론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한미정보당국은 다각도로 김여정의 위상에 대한 추적을 진행했고 최근 이를 기정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말 이만건 조직지도부장 해임 후에 공석인 부장 자리를 김여정이 맡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과거 김정일이 김여정을 두고 코털이 있었다면 권력을 물려줬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히 아꼈기 때문에 김정은 유고 상황이 발생한다면 후계자로 김여정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고 중앙일보가 이제 여러 어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미 뭐 고단 대행설 이런 거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김여정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이만건 조직지도부장이 지난 2월 말에 해임됐습니다. 조직지도부장은 뭐 과거에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 조직지도부장을 자기가 겸임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자리예요. 조직지도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인사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이 두 개의 수석실을 합한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권력은 그것보다 훨씬 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민정수석이 뭐 검찰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뒤에서 이제 좀 사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조직지도부가 그런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 권한은 관리기관을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당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에 대한 이 사법권 그리고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 조직지도부는 그야말로 당속의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김여정이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다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다라고 이제 최근에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이만건이 얼마 전에 해임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 조직지도부장 역할까지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과거 김정일 시대 때 김정일 아래 바로 2인자 역할을 했던 그 쌍두마차인데 서로 경쟁자였죠. 조직지도 제1부부장이었던 리재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택이 있었죠. 장성택은 행정부장이었어요. 이 조직지도부를 반으로 떼가지고 이제 조직지도부장은 김정일이니까 반으로 떼서 이 그 민정수석 관련한 이런 능력 이런 것들 떼서 장성택에게 행정부란 걸 만들어서 장성택에게 행정부장 이걸 주고 리재강은 제1부부장 해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해서 인사권을 그대로 주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성택과 리재강이 최고 실권자 2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권력 투쟁하다가 이재강이 이제 아마 장성택이 그랬겠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걸 지금 김여정은 하나로 다 합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일도 김여정을 대단히 아꼈답니다. 코털이 있었다면 권력을 물려줬을까? 즉 남자였다면 김여정한테 물려줬을 것이다. 그 정도로 똑똑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30을 갓 넘긴 김여정입니다. 1988년생이거든요. 자,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을까? 김여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데요. 지금 공식 직함은 1988년생입니다. 아버지는 김정일이고 어머니는 고영희. 그래서 지금 김정은하고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결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배우자는 누군지 공식적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서 초중고 뭐 하는 이 국제학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형제들, 남매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서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단기 과정, 6개월 단기 과정으로 둘 다 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 대학을 나왔다라는 그런 학력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6개월짜리를 만들어서 김여정을 위해서 아마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수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또 6개월짜리 해가지고 또 김여정에게 또 수료를 시켰어요. 그래서 군도 맛을 좀 본 겁니다. 2012년에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국방위원회 행사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이런 거 방명록 들고 다니고 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서기실장, 비서실장 격인 서기실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됐다가 최근에 조직지도부 1 부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통해서 바로 4월 12일 날 있었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완전히 뭐 최고의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김여정입니다. 32살. 만으로 32살입니다. 과연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권한대행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까 조직지도부가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나왔죠. 바로 북한 엘리트 출신,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 공사. 그런데 이제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됐죠. 이분이 김여정은 애송이다. 김평희를 주목해야 된다.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제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정은 6.25 사태가 되면 북한은 김여정 체제로 가겠지만 현 체제를 떠받드는 60, 70대 세력의 눈에 김여정은 완전히 애송이로 보일 것이며, 다른 옵션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의 존재다. 북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맹목적으로 상부 지시를 따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한다고 해서 즉시 북한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김여정에 대한 의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도 일단 북한 주민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문제는 김여정 체제가 들어선 뒤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의 밑에 최측근 보좌진이 얼마나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받들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마 김정은처럼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김여정은 권력 기반이 약해서 일부 세력에 의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일부 세력에 의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북한의 그 묘양산 특각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과연 그대로 갈까? 또 제가 3일 전에 최초로 이제 김정은 중퇴설을 보도를 해드리면서 그때 이게 그대로 갈까? 아니면은 이 군부와의 어떤 투쟁 상황으로 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뉘앙스를 태영호 당선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부의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북한 정권은 노동당 체제로 갔죠. 김일성 시대에는 노동당 체제, 김정일 시대에는 군부 체제,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는 다시 노동당 체제로 왔습니다. 처음의 김정은 시대 초창기에는 군부 체제였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군부 체제로 그대로 이어온 연착륙을 받아야 되니까 군부 체제였다가 계급장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계속 군을 약화시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노동당 체제로 완전히 그냥 권력을 재편했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 군부 출신 고위직 장성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지금은 김정은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변화가 오면 한번 현상 타파를 해볼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김평일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태구민 당선자가 이야기한 거죠. 자, 김정일의 격까지 김평일은 누구냐? 바로 이제 김일성이 있고,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첫 번째 부인이죠. 김정숙을 통해서, 김정숙은 1917년에 태어나서 49년에 죽었습니다. 그 아래에 김정일, 김만일, 김경희 이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김만일은 3살 때 마당에는 연못에 빠져 죽었대요. 이 죽은 뭐 김정일하고 같이 놀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은 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제가 직접 보지 않고 정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희는 김정일이 자신은 이제 하나뿐인 그 친동생이니까 굉장히 아꼈죠. 생전에 김정일이 수령님의 유일한 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다른 형제들, 이 파란색 이 형제들은 형제로 생각 안 한 것이죠. 왜냐? 어머니가 달라요. 이제 김정숙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가 됐습니다. 2014년에 죽었는데요. 김성애 아래에는 김경수, 김경진, 그리고 김평일, 김영일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놓았어요. 김경수, 김경진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요. 김평일 지금 오늘의 주제죠. 김영일은 역시 아들인데 45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김현은 제갈 성씨를 가진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아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자, 이런 김평일인데 생전에 김일성이 아주 총애를 했다고 하죠. 자기하고 닮았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고 인물 좋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굉장히 아꼈는데 문제는 이제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나서 김평일을 쫓아보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배다른 동생은 유일한 동생 김평일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그 김평일이 지금 북한으로 돌아와 있죠. 돌아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김정일의 격까지 김평일은 누구냐?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인데 1954년생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규과정을 나왔고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정규과정을 또 졸업했습니다. 김여정은 이 두 학교에서 6개월 단계과정을 했지만 이 김평일은 전부 다 정규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특히나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수석 졸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임관을 조선인민군의 임관을 소위로 임관한 게 아니고 상위,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이렇게 있는데 상위로 임관을 해서 바로 그냥 얼마 있다가 중자로 초고속 승진, 또 상위 위에 대위, 소좌, 그 위에 중좌, 우리로 지금 중령이죠. 가 있는데 바로 그냥 상위에서 중자로 점프를 해가지고 나이 24살에 호위사령부 기계화 대대장을 24살에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상좌를 달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이 꽃을 하나 더 달고 유고 주재 북한 대사관의 무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도 3년 후에 대좌, 우리로 치면 이제 대령이죠. 대자가 돼서 인민무력부의 작전국 부국장이 됐어요. 정말 뭐 27살의 나이에 파격적인 30살의 나이에 파격적인 그런 승진을 했는데 뭐 따지고 보면 김정은은 30살도 되기 전에 최고사령관이 됐으니까 그것보다 빠르다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30살의 나이에 작전국 부국장이 됐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고 김정일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 주재 북한 대사로 88년에 나갔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헝가리와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로 옮깁니다. 바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핀란드 주재 대사가 됐다가 그리고 4년 후에 98년도에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계속 폴란드에 있다가 느닷없이 체코 대사로 이동을 했어요. 15년에. 그러다가 체코에 4년 있다가 2019년 작년에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있는지 잘 없는지 모릅니다. 키가 180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굉장히 호남형 스타일이고 여기 보시면 자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들, 딸 다 참 미남 미녀들이에요. 이런 김평일입니다. 그래서 이 김평일이 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정규과정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66 아닙니까? 67, 66, 67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동기들도 아직 군에 있을 것이고 자기와 학교를 같이 다닌 이 근접한 나이대의 선후배도 있을 것이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나왔으니까 당의 내부의 엘리트들 또 자기 동기들, 친구들 또 아래 위로 몇 해 차이 안 나는 선후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엘리트 계층 내에 최상층분의 김평일과 면을 튼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김일성이 생전에 그렸던 후계구도는 이렇습니다. 조선노동당은 김정일에게 주고요, 장남이죠. 그리고 조선인민군은 김평일에게 주고 내각은 김영일에게 주는 것. 이게 이제 김일성이 그렸던 후계구도다라고 이제 황장엽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되기 전까지 김일성이 구상했던 권력 세습 구상입니다. 황장엽 전 비서에 의해 그 윤곽이 알려졌으며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근무하던 김정일은 당을, 조선인민군 좌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영광급 군관인 김평일은 군을, 제2자연과학원에서 테크노크라트로 일하던 김영일에게는 내각을 맡기려던 구상입니다. 김정일이 권력투쟁을 통해 나머지 이복 형제를 모두 축출하면서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중좌, 상좌, 대좌 이런 걸 맡고 있던
김평일에게 군을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영일은 대학을 나와서 당시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ADD죠. 라고 할 수 있는 제2자연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얘는 그냥 내각 맡기자. 지금으로 치면 내각 총리, 지금 뭐 박봉주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거, 그 역할을 김영일에게 맡기자라고 했는데 김영일은 아주 어린 나이에 45살에 죽었죠. 자, 이런 구도였는데 김정일이 권력 다 잡고 나서 이제 다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판박입니다. 정통 군관 출신의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2014년 9월 10일 날 TV조선의 고위 탈북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재학 시절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하자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입대를 독려한 뒤에 그 자리에서 자원 입대했다. 큰 키와 카리스마 때문에 원로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라고 김평일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발생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2척 가지고 오고 전쟁할 뻔했지요. 그때 이제 미국에게 항전하자 해가지고 자기 학교 다닐 때인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운동장 연병장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골기구호를 외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대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막 울면서 막 입대 서명을 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시켜서 했는지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리더십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일에게 제거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 김평일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 지금 노동당으로 정권이 이제 권력이 옮겨갔는데 노동당이 실정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그 군의 여러 가지 이권들 다 뺏어가고 자력경쟁이라고 해서 군이 그동안 토지를 받아서 거기에서 각종 재배를 하고 축산을 하고 해왔던 그 모든 장부, 8년치 장부. 우리 대한민국도 세무조사 받으면 5년치만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8년치 장부를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고 지금 뭐 강제 돈을 삥 뜯는 공채까지 마련하고 있는 발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 누군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실정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되는 문제 제기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 여론을 등에 업고 군이 우리가 다시 잡자라고 하는 용트림이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평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수석 졸업자니까 자신의 주변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 뭐 김정일 시대야 김평일하고 안면 있다고 아무도 이야기 안 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이야 나 안면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주민구제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 교체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깃대를 누군가 들 수 있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죠. 일단 북한은 김일성의 중심체제에서 지금 아직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세뇌된 국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김여정보다 더 강력한 또는 그에 못지않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김평일을 내세운다면 훨씬 더 강력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만에 지금 북한으로 돌아온 이 김평일이 혹시나 김정은 유고 시에 김여정에게 권력이 간 후에 억눌려 있던 북한 군부 인사들이 우리 김평일을 내세워서 한번 해보자, 쿠데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에 김평일이 권력을 잡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할지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유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개혁 개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인지상정상 폴란드에서 98년부터 근무를 했으면 그때 폴란드는 이미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 나토가 된 그런 상황이고 또 EU가 된 상황에서도 계속 폴란드에 있었으니까 또 체코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전제는 김정은이 죽을 수 있다 또는 죽지 않아도 통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냥 턱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생긴 어떤 저 모습을 보고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언젠가는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침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평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